안녕하세요.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제가 오늘 3월 19일이에요. 3월 19일인데 비하고 눈하고 막 섞여서 내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이고 제가 일주일 내내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난주인가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배과수원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관수 이관수를 하고 싶다. 뭐죠? 펌프가 작고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힘이 약하고 그래서 관수를 이관수로 해서 A구역, B구역, 그죠?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회로를 좀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회로가 이제 유튜버나 꽤 있어요. 있는데 진짜 잘 만드는 분이 계세요. 그걸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이제 그전에는 삼관수 제어 이렇게 순차 제어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본 적도 있는데 진짜 농가에서 편리하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 좀 제가 오버한 것 같아요. 오버를 해서 순차 제어만 했어도 되는데 그분이 잘 만드시는 분이 하는 게 순차 제어도 되고 수동으로 모터와 밸브를 열어서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잘 살펴보니까 부품이 단순해. 굉장히 단순한데 그 회로를 구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부품이 모자란. 그래서 난 그 나름대로 거의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뭐 수업을 하는 바람에 뭐 시간이 뭐 계속 할애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계속 고민을 하고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만들다 보니까 부품이 조금 비싸. 제가 이제 회로는 만들어 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전에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봤던 회로들이 있어요. 다 실패를 했어요. 다 실패를 했고 되긴 돼. 근데 조금 부자연스러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완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실패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주일 내내 만들었다 부셨다 한 것이 여기 지금 잔해로 남아있고, 오늘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이것도 다 또 분해를 해야 돼. 분해를 해야 되고 회로도도 한번 그려볼 거예요. 회로도 그려볼 건데 회로도가 증명되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사용하는 부품이 조금은 기본적으로 제가 잘 만드시는 분이 쓰던 부품을 스위치를 또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어요. 7개인가 구매를 해서 진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의 회로를 그리고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때 회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금 복잡해. 그래서 일단 이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되면은 요 도면을 화이트보드에 만들어서 그리는 그런 것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품들을 해체를 다 하고 해체한 이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선 정도는 그냥 놔두고 나머지 것은 다 분해를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날 쉬는 날인데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도 아쉽고, 저 나름대로도 이게 제 실력이구나, 이게 내 실력이구나, 이런 것을 통감했어요. 제가 완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전기를 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의 그 도면을 엄청 그렸어요. 그리고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선으로 연결해서는 또 안 되더라고. 뭐라 그럴까, 자괴감? 내가 이제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제 스스로 그냥 내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부품이 좀 그래요. 사실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3단 스위치를 쓸 거예요. 이 스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스위치를 조금 고급스러운 거, 고급스럽다 그러나 기능이 좀 더 많은 걸 쓰게 되면 회로가 어렵지 않아. 근데 스위치의 기능이 아주 단순한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중립에 놓으면 아래 위가 다 안 붙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틀으면 A 접점, 아래든 위든, 이거 볼 땐 위에 게 A 접점이네. 오른쪽으로 틀으면 위가 A 접점으로 붙고, 중립이면 그대로 그냥 중간에 꺼져 있고, 왼쪽으로 하면 아래쪽이 A 접점. 그러니까 정지 A, A예요. 요런 거였는데 저는 그게 되지 않는 거지. 저걸로 되지 않아서 이걸 쓸 거예요. 이건 중립에다 놓게 되면 둘 다 B 접점으로 붙어 있어. 양쪽이 B 접점으로 붙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틀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B 접점이 A 접점으로 붙어요. 그 대신에 왼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있는 거지. B 접점으로 그대로 있어요. 중립에다 놓으면 다시 B 접점. 기본적으로 B 접점으로 있다가 A 접점으로 바뀌고, B 접점으로 있다가 A 접점으로 바뀌는. 이걸 쓰면 쉽습니다. 이걸 쓰면 지금 성공은 하지 못했어요.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 스위치를 쓸 거예요. 그전에도 이 스위치를 썼는데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체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고, 이관수니까 좀 용어가 좀 그러네. 관수를 2구역을 관수를 할 거니까 제가 이제 스위치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능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중립에 두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1구역, 2구역이에요. 수동으로 1구역과 2구역을 키고 수동으로 넣어놓고, 여기 핸드라고 그랬죠. 제가 요것도 판넬도 명판도 사고 싶은데 성공을 못해서 안 샀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 한글로 된 걸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수동에다 틀면 펌프 기동용,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2호CR이나 열동용 부하계정기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수동에다 놓게 되면 바로 얘가 붙으면서 두 개다. 아니면 저기 펌프의 용량이 작다 보니까 하나는 꺼놓고 수동으로 계속 돌려서 A 구간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B 구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끌 수도 있고, 중립에 넣으면 꺼져요. 꺼집니다. 얘는 켜져 있고, 핸드에 놨을 때, 수동에다 놨을 때 밸브가 계속 켜져 있다. 근데 요거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건 수동 기능이고, 자동 기능은 켜지진 않아요. 첫 번째 이렇게 돌려도 켜지진 않아. 켜지진 않지만 이렇게 돌리면 뭐 타이머에서 이제 순차 제어가 되는 거죠. A 구간만 내가 뭐 한 시간이든 2시간이든 물을 주고 싶다 그러면 오토에다 놓고 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스타트 버튼을 1회 관수라고 하는데, 1회 순차 관수 누르면 설정된 시간만큼 돌고 꺼집니다. 자, 두 개를 틀어놨어. 다 리셋이 돼요. 한 번 돌아가면 리셋이 되는 거지. 두 개를 켜놓고 누르게 되면 설정된 시간만큼 1구간이 동작을 하고, 다시 1구간 꺼지고 2구간으로 동작을 한 다음에 리셋. 그런 기능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만들고 싶은 건데 지금 계속 일주일 내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 건 아닌데 성공을 했지만 부자연스러운 성공, 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도면 이렇게 회로하고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분해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요거는 만드는 것은 일단 영상 끊고 만들고 그 다음에 영상을 좀 빨리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깐 끊고 다 연결한 걸 보고 동작까지 해보고, 동작이 잘 되면 화이트보드에 도면을 한번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끊고 요거 분해 조립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해는 다 했습니다. 분해는 다 해놓고 마이너스 쪽은 계속 제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쪽은 빼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조립을 하고, 조립하는 영상도 찍겠지만 빠르게 재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THR은 무슨 사용을 안 할 거니까 일단 눈이 오네. 이제 눈으로 바뀌네. 수동 저장 버튼에 일단 전원을 연결을 하고, 자, 수동으로 틀었을 때 이걸 보고, 수동으로 틀었을 때 밑에 게 되네. 밑에 게 수동으로 틀면 바로 MC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 접촉기 코일로 들어갑니다. 코일 쪽에는 다 보이진 않는구나. 거기서 X0에 X0가 지금 두 개를 쓰니까 X0에 A 접점, X0에 A 접점이 여기랑 같이. 자,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데 쉽진 않네요. 자동으로 틀었을 때 스위치를 붙여줘야지. 스타트. 그렇죠. 좀 깨끗하게 해보려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거듭되는 실패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제 실력이 좀 미천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헷갈리네. 많이 헷갈리네. 사람이 한번 실패를 하니까 기가 많이 죽었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기가 많이 죽었네요. 끊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완성했습니다. 완성했는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그 다른 분이 만들었던 것대로 만들었어요. 동작은 그렇게 만들었으나 실제 부품은 좀 더 다른 걸 좀 사용을 했다. 원래 기존에 이걸 썼다 그러면 한층 더 접점이 좀 더 많은 스위치로 좀 더 안정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저는 만들었어요. 그분의 아주 잘 만들었다는 그분의 저거는 그 회로나 이런 걸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소 아쉬워요. 아쉽고 제 실력을 통감하면서 지금 회로를 한번 보여드리면 동작 순서는 이래요. 누전 차단기를 달고 누전 차단기 전원을 넣게 되면 파워에 불이 들어오고, 수동으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열동용 부하계정기를 장착해야 되는데 달지 않았어요. 열동용 부하계정기가 있긴 한데 예전에 사놨던 게 있는데 장착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회로를 회로를 만들 때는 제가 요거를 그려 넣겠습니다. 그려 놓을 거고, 지금 회로는 완성은 됐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선을 하시는 분이 아침에 이제 그 과선을 나가게 되면 관수를 해야겠죠. 관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지켜보는 한에서는 뭐 1구역, 2구역이라는 게 있다고 치면 수동으로 1구역을 엽니다. 그럼 지금 보이진 않지만 릴레이가 하나 동작을 해요. 그럼 이 릴레이가 동작을 할 때 출력치게 연결하진 않았어요. 지금 연결하진 않았는데 AC 24V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AC 24V가 원래 회로는 AC 220을 쓰는데 밸브는 AC 24V예요. 24V, 27V, 뭐 양파 트랜스를 써서 뭐 27V로 동작을 시키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24V예요. AC 24V 1.7W짜리
1.7W짜리를 쓰는데, 저는 이제 거기 오면 이제 다운 트랜스를 써야 되잖아요. 다운 트랜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운 트랜스 가격이 가장 기본적인 기술 35,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1.7W니까 1.7W 60 아마 70mA 정도 밖에 그 소비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1.7W의 소비 전력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진 않았지만 여기 양파 트랜스를 그 전에 이거 14,000원 주고 산 거예요. 14,000원 주고. 이게 50VA야. 50VA라는 것은 실제 50W까지 쓸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뭐 효율이 떨어지겠지만 30이든 20이든 10이든 뭐 두 개 제가 지금 만드는 것은 관수가 2구역이잖아요. 1구역, 2구역인데 2구역이기 때문에 작은 50VA 정도, 30VA도 상관없는데 AC 24V로 출력이 나오는 이것도 양파 트랜스예요. 그래서 양쪽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양쪽을 쓸 수도 있지만 굳이 양쪽을 쓰지 않고 한쪽만 써도 단파 트랜스도 상관없다. 50VA 정도만 하면 뭐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 입증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확인되지 않은 제품일 수도 있다. 저는 이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회사를 믿는다고는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 기능사 이런 산업기사 이런 시험에 많이 쓰이는 트랜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납품을 하는 그 업체라 그래서 전 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릴레이가 동작을 할 때 우리 뭐 이 릴레이는 지금 입력 측만 썼지 그 접점은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요 트랜스의 출력을 입력 측 C 접점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충분히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동작을 시키거나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동으로 아침에 가서 수동으로 펌프가 작다는 전제기 때문에 두 개의 밸브를 동시에 열기는 좀 그렇다고 치면 하나의 밸브만 여는 거죠. 하나의 밸브만 열고 전자 접촉기를 우리 수동적으로 트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틀면 전자 접촉기가 동작을 하고 지금 펌프가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정된 시간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개념이 없이 그냥 수동으로 밸브를 열고 펌프를 돌려가지고 계속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구역에 어느 정도의 관수가 됐다고 치면은 끄고 B구역을 핸드로 수동으로 틀어서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동 동작이 된다. 수동 동작. 사실 이게 좀 어려웠어요. 회로상에 순차 제어는 가능했으나, 순차 제어 가능하고 순차 제어를 하지 않는 곳이라 그러면 타이머를 시간을 제로로 놓으면은 그게 넘어가면서 그냥 뭐 쉽게 될 수도 있는데 복잡하니까, 이게 이제 판넬의 위쪽에 붙는 거고 이건 안쪽에 내부에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이게 좀 번거롭다는 생각에 수동 동작을 넣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많이, 사실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회로를 복잡하게 해서 뭘 할 것이냐, 좀 더 알아보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결국은 제 나름대로의 회로를 그냥 만들기로 했어요. 그냥 수있지만 조금 더 비싼 걸로, 여기 5천 몇백 원씩이에요. 더 고급스러운 건 10,000원씩 또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요거는 나중에 이제 도면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수동으로는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자동으로는 내가 이렇게 1구역, 2구역을 켜는 거죠. 1구역, 2구역을 켜놓은 상태에서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자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정지, 수동, 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에다 놓고 스타트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뭐 일회 관수라고 하는데, 이걸 스타트를 시키면 지금 순차 제어가 돼서 지금 5초 정도에 맞춰 놨어요. 여기 시간을 하지 않고. 그래서 1구간 끊어 2구간 된 다음에 자동으로 리셋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는 또 뭐 요일 타이머를 달아서 매일매일 한 번씩 이렇게, 아니면 두 번, 세 번씩 주기에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장착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순차 제어를 하는데도 그 과수원에 가서 나는 이번에는 B 구역은 끄겠어. 그럼 B 구역은 꺼놓고 A 구역만 순차 제어를 해서 지금 5초 동안 밸브가 동작을 하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되고 B도 마찬가지고 이 구역도 마찬가지고 이 구역도 내가 원하는 만큼 물을 넣고 끌 수 있습니다. 그죠? 자동으로 두 구역을 순차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까지 한 다음에 도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순차가 되고 마지막에 리셋을 시켜주는 꺼주는 그 릴레이를 하나 달았다는 거. 그래서 기본 쪽보다 릴레이가 하나 더 붙었고 스위치가 좀 다르다는 거. 그 스위치에 대해서는 깊게 도면을 작성을 하면서 깊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구역 관수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전에 했던 건데 했던 건데 안 됐어요. 잘 되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지우고 이거까지 놔둘까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자, 그래서 시퀀스 도면으로만 먼저 그려볼까요? 아니면 복합적으로 그릴게요. 복합적으로 일단 누전 차단기가 장착이 되어야겠죠. 누전 차단기 한 30A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들 하시네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전자 접촉기가 붙겠죠. 전자 접촉기가 붙습니다. 전자 접촉기가 붙고 여기는 하진 않았지만 EOCR이나 아니면 뭐 THR이라는 열동형 과거 배전기가 장착이 되고 뭐 접점은 그리진 않겠습니다. 여기에 펌프 모터 펌프가 장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나왔네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원래는 이제 그 박스를 짜게 되면은 뭐 단자대라던가 이런 것도 연결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V AC라는 게 이제 되는 것이고 요게 이제 주 회로가 되는 거죠. 주 회로가 되고 이제 보조 회로로 넘어갈게요. 보조 회로 이렇게 R과 N이라고 할까요? R과 N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쪽 뺄게요. 30A 짜리에 누전 차단기 보통 퓨즈가 들어가야겠죠. 퓨즈는 하나 장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장착돼야 될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밸브라는 자체가 AC 24V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운 트랜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원래는 다운 트랜스라는 게 얘와 같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자 접촉기의 접점 전에 1차 측이라고 하죠. 전차 접촉기 MC라는 전자 접촉기의 1차 측이나 누전 차단기의 2차 측에 이렇게 해서 다운 트랜스가 장착이 됩니다. 얘가 AC 24V가 나올 수 있는 출력. 그래서 나중에 그 밸브에다 전원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 회로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차단기를 올리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여기 가지고 온 이런 다운 트랜스를 써야 됩니다. 요거 50VA라 그랬잖아요. 뭐 시중에 나오는 거 저는 14,000원 주고 택배비까지 14,000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그 농사 하시는 젊은 분들이 이거를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사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구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이렇게 첫 번째 나온 것에서
스위치를 달아야겠죠. 스위치가 어떤 걸 처음에는 이걸 쓸 거예요. 요거는 저렴한 건데 1,400원 정도 주고 산 건데 3단이라 그러죠. 2단과 3단인데 3단 스위치가 가운데가 정지예요. 정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틀거나 왼쪽으로 틀게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틀면은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정지, 수동, 자동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정지일 때는 아무것도 동작을 하지 않겠죠. 접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위쪽에 2개 떨어져 있어요. 밑에 쪽도 중간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중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원래는 좀 틀리긴 한데 여기 접점이 또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자체가 이쪽으로는 원래 떨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있다가 정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틀게 되면 여기 있는 접점이, 여기 C접점이라고 그래요. C접점이 2개가 있는 거예요. C접점이 2개가 있다가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틀게 되면 위쪽으로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쪽이 A접점이 되는 거죠. A접점. 그래서 N5로 할게요. N5. 또 중립으로 오면 다시 정지로 오면 중간에 있고 수동으로 틀면 아래쪽으로. 여기도 또 N5가 되겠죠. N5. 중간에 있다가 이쪽으로도 붙고 저쪽으로도 붙고 그런 걸 스위치를 하나 쓸 거예요. 스위치를 하나, 이 기본적인 것은 수동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거기에다가 쓰겠죠. 여기 접점을 하나 쓰고 접점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수동 정확하게 그려야 되나?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좀 어렵다. 고민을 살짝 해봐야겠네요.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제가 좀 쉽지 않아.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다른 걸로 그리겠지만, 그럼 이렇게 중립이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요거 C접점을 할게요. C접점, 요것도 A접점, 요것도 A접점인데 얘는 수동, 자동이라는 거죠. 원래는 요 C접점이 2개라고 생각할게요. 2개로 생각해서 이렇게 묶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수동으로 틀게 되면 이쪽으로 붙겠죠. 여기 중립에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수동 자동으로 옮기면은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동과 자동으로 해서 붙는다. A 접점이 2개 있는 요거는 이제 정지, 수동, 자동이면 이렇게 시간이 넘어가네. 원래는 여기 2개씩 있더라고. 가운데는 원래 떨어져 있지만 C, A 요런 스위치예요. 요런 스위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편리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틀었을 때 바로 MC가 붙죠. MC라는 게 바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MC 동작을 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EOCR이나 THR이라는 그 모터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를, 계전기를 하나 달 거예요. 원래는 저는 달지는 않았지만, 자, 이렇게 되면 수동에 틀면 아까 보셨다시피 수동에 틀면 바로 MC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MC가 동작을 하고, 자동으로 틀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틀었을 때는 아무것도 동작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자동으로 동작을 시키지 않았는데, 자동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는 X0라는 릴레이를 하나 동작을 시켜야 돼요. 왜? 얘와 얘가 분리가 돼야 되니까. 뭐 자동이나 수동이나 같이 동작을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X0라는 릴레이가, 저는 이 릴레이를 8핀짜리 릴레이를 썼어요. 8핀짜리 릴레이를 쓰기는 했는데 14핀을 쓰셔도 되고 요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를 할 때 처음에 얘를 그냥 붙여줘야 돼요. 타이머에 접점을 써서 붙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스타트 버튼을 하나 썼습니다. 이걸 PB1이라고 할게요. PB1을 써서 일단 X0를 동작을 시킵니다. X0를 동작을 시키게 되면 얘가 여자가 되겠죠. 그러나 자기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B 접점에 꺼줄 수 있는 PB2의 B 접점을 이용하고 X0의 A 접점과 마지막에 리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동작을 하고 리셋을 해야 되는데 그 리셋 할 수 있는 그 릴레이를 저는 X3로 했어요. X3에 B 접점을 이용해서 타이머 동작이 다 넘어간 다음에 다시 리셋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B 접점을 썼습니다. 또 하나, 얘가 동작을 할 때, X0가 동작을 할 때 MC라는 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MC의 동작을 할 수 있게 여기에 X0에 A 접점을 써서 X0에 A 접점을 써갖고 자기 유지가 됐을 때 얘도 자동으로 동작시켰을 때도 얘도 켜줄 수 있게, 어차피 수동으로 하나 자동으로 틀게 되면 이렇게 전원이 완전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모터의 기동은 완성이 됐습니다. 모터의 기동은 완성이 됐고, 제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 스위치를 먼저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요 스위치도 중립이 있어요. 중립에는 두 개가 그러니까 원래는 중립이다 보니까 접점이 이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른쪽으로 틀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제 뭐 투명하다 보니까 알 수 있겠죠. 위쪽에 B 접점이 두 개가 원래 붙어 있어. 중립에 있으면 B 접점으로 두 개가 붙어 있다가 오른쪽으로 틀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게 되면 B 접점에 있는 게 A 접점이 되는 거죠. B 접점과 A 접점. 저는 이거 전부를 다 쓸 거예요. 전부를 다 써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수동과 자동인데 먼저 자동을 먼저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자동에 쓰려고 그러면 이 자동에 있는 전원을 써야 돼요. 자동에 있는 전원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스위치를 이렇게 그릴게요. B 접점, A 접점, 요게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쪽에 한쪽을 쓴 거예요. 이렇게. 요걸 1구역 스위치라고 그럴게요. 1구역 스위치. 자, 이 스위치를 따서 동작을 시켰을 때, 내가 지금 자동으로 동작을 시켰을 때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T1의 B 접점, B 접점이니까 저는 타이머가 AT 시간이 맞은가네. AT8N이라는 이걸 씁니다. 오토닉스에서 나온, 뭐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다른 걸 타이밍 릴레이를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쓰겠습니다. AT8N A 모드로 해서 쓸 거예요. A 모드로 해서 쓸 건데 번호를 한번 부여를 해 놓을게요. 이걸 이쪽에 8번이라고 해요. 8번. 여기에 다이어그램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한시 접점에 C 접점인 8번을 쓸 거예요. 8번을 쓰고 여기를 또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스위치가 또 있어요. B 접점과 A 접점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한쪽을 썼잖아요. 이 위에 한쪽을 썼죠. 위 1구역이 한쪽을 썼어. 한쪽을 썼으니까 점점점점점 해서 얘와 조금 애매한데 얘와 얘가 지금 같은 거라는 거죠. 얘와 얘는 지금 같은 스위치다. 같은 스위치에서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을 쓰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에 있는, 그래서 자동, 수동 이렇게 쓸 거예요. 오른쪽으로 틀면 자동, 왼쪽으로 틀면 수동.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만 움직여. 왼쪽으로 틀면 왼쪽 것만 움직여요. 중립에 놓으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중립에 놓으면 두 개의 B 접점이 붙어 있다는 거죠. 지금 중립에 놨다고 치면 B 접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해서 8번과 5번, 그죠? 5번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서 X1이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건 이제 밸브죠.
밸브 밸브 1구역 밸브가 동작을 합니다. 이 밸브가 동작을 하고 이때 타이머가 동작을 할 거예요. 타이머가 동작을 해서 순차 제어를 해야 되니까 얘가 설정된 시간만큼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얘가 스위치 회로가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있는 것은 락을 걸어준다는 거죠. 수동 조작, 수동 복귀라는 거예요. 수동 조작, 수동 복귀. 그러니까 그대로 A 접점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끄면 위쪽에 B 접점으로 유지하고, 그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셀렉터 스위치라고 하는데, 셀렉터 스위치, 수동 조작, 수동 복귀. 자, 그죠? 여기 보면 3구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2단, 3단 가는 게 이건 3단이에요. 중립, 수동,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사용을 하지 않겠다. 중립에 놓게 되면 위에 B 접점이 되잖아요. B 접점을 이용하고 여기에 8번이 있으면 8번과 5번을 썼으면 여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한시 A 접점인 여기 8번이 그대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8번이라고 칭해놓고 얘가 6번이에요. 6번으로 나온 거와 수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연결이 돼요. 수동은 아니고 중립. 나는 지금 안 쓰겠다 그러면 접점을 이용해서 야, 나 안 쓰지만 너한테 전기를, 그래야 전기가 1구간과 2구간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여기 수동에 지금 하나 보면 전기가 하나 들어와야 되잖아요. 얘 마그네트가 전자 접촉기가 동작할 때 하게 되면 자동일 때도 동작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휴즈를 넘어서 여기 C접점에 있는 수동 자동이라는 C접점에 있는 전원을 끌어다가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쓰지 않는다고 중립에 놨을 때, 중립에 놓으면 한쪽이 전기가 안 가잖아요. 그럴 때 수동을 누르게 되면 얘는 B접점은 A접점으로 떨어지면서 X1 밸브에다 전기를 인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안 되면, 이런 스위치가 아니면 이런 B접점에서 연결을 해주려고 그러면 릴레이 접점이나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릴레이 접점을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붙었다 떨어지는 게, 전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잠시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더니 마음이 너무 편해. 부품이 좀 붙었어. 스위치가 좀 별달라. 조금 달라. 그렇지만 동작되는 데는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잠시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일단 1구역은 끝났잖아요. 1구역은 끝났으면 얘가 전기가 또 순차가 아니더라도 일단 가겠죠.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A 접점과 B 접점에 스위치가 되는, 이건 2구역으로 가는 거예요. 2구역으로 전기를 연결을 해주는 거지. 타이머에 의해서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스위치에 의해서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래, 타이머가 또 하나 있죠. 타이머 2구역 타이머 8번과 5번을 쓰겠죠. 5번을 쓰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스위치가 있는 거죠. 요거는 B 접점으로 있고 얘는 A 접점으로 있고, 얘가 이렇게 셀렉터 수동 조작, 얘가 이제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가 자동할 때 움직이고 얘는 수동일 때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얘가 같이 한쪽이 붙어서 여기도 X2가 동작을 합니다. X2가 동작을 하고, 이때 타이머가 동작을 또 하는 거죠. 설정된 시간만큼 있다가 꺼져라 하기 위해서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필요하고, 여기에 그 수동으로 동작을 또 시켜야 되니까 여기서 전기가 또 와야겠죠. 이렇게 해서 얘하고 같이 물릴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여기도 어차피 이렇게 들어간 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도 또 이렇게 연결하나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서 동작을 다 했어. 얘도 이제 동작을 했으면
리셋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X3를 동작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도 여기가 똑같이 얘와 똑같이 스위치를 통해서 8번이니까 이렇게 타이머의 한시적점 8번과 6번을 통합니다. 이 두 개가 뭉쳐서 출력이 나와요. 반드시 출력이 하나 나옵니다. 잠시지만 출력이 하나 나와요. X3를 동작을 시키게 되는 거죠. X3를 동작을 시키게 되면 완전 한번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 딱 되면서 리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조금은 복잡했어요. 저도 한 일주일간 고민을 했습니다. 새로운 그 회로, 그분이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 회로를 따서 계속 연구를 해서 찾아낼 것이냐, 제 나름대로의 스위치가 여기 한 5천 얼마 가요. 5,000원 정도 가나. 좀 한영 넉선의 요거는 조금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 스위치만 잘 선택을 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틀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하도 많이 그려봐서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지금 달달 애울 정도로 애우고 그냥 익혀가지고, 아,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쓸 수밖에 없는 거다. 제가 여기가 좀 틀렸네요. 제가 여기가 틀렸습니다. 여기가 틀린 게, 이게 나오는 거지. 이게 나와. 제가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여기 틀렸어.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 타이머 한시 접점 6번에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살짝 틀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짚어보니까 틀린 데가 바로 나오네요. 왜냐면은 순차 제어를 하면 타이머 1이 먹고 얘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공급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고 친다. 나는 이거 지금 1구역 쓰지 않을 거야 그러면 B접점으로 중립에 놔야 되니까, 중립에 놓으면은 위에 있는 게 붙어서 이렇게 전기를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틀릴 뻔했어. 또 잘못했으면 영상을 다시 찍을 뻔했네요. 찾은 게 다행이다. 얘와 요 스위치는 연동이다. 다시 한번 스위치에 대해서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거는 틀린 거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요 스위치를 씁니다. 3단 스위치예요. 오른쪽으로 틀면 기본적으로 딱 중립에 있을 때 여기 B 접점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위에 두 개가. 지금 한 라인 두 라인인데 위에 게 원래 붙어 있어. 지금 이쪽도 붙어 있고 이쪽도 붙어 있어. 독립적이야. 오른쪽 걸 틀면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틀게 되면 오른쪽 것만 움직여요. 왼쪽으로 틀면 왼쪽 것만 움직여. 그래서 B 접점으로 있다가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 게 A 접점으로 바뀌어. 중립으로 돌리게 되면 얘가 B 접점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틀면 B 접점으로 있던 게 A 접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가 아마 스위치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3단 스위치인데 B 접점 2개, A 접점 2개예요. 그러니까 3단에 EB, EA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EB, EA, EB, 그죠? B가 2개, B 접점이 2개, A 접점이 2개. 3단으로 중립이 있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딱 드리면, 제가 이 스위치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은 A에서 B로 넘어가야 되는데 순차로 넘어가는 건 쉬워요. 순차로만 타이머만 되면 돼. 근데 순차로 넘어가지 않을 때는 스위치의 접점, 내가 안 쓰겠다는 것을 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쉽게 만드셨다고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그냥 스위치의 접점으로 썼어요. 스위치의 접점. 다행히 제가 이런 스위치가 몇 개 있는 바람에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이걸로 썼던 거고, 그전에도 이걸로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수동일 때 또 고민을 했습니다. 수동일 때는 그냥 수동으로 전기를 여기다 인가하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요 B접점에 있는, 요게 이제 B접점이잖아요. B접점에 있는 게 없이 그냥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수동으로 눌렀을 때 얘가 동작을 하지만, X1이 동작을 하지만 역으로 타이머의 B접점에 의해서, 어차피 얘가 죽어 있을 테니까 얘는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돼서 타이머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도 헷갈릴 수 있겠구나. 요걸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여기도 스위치에 그냥 접점을 따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이 마음이 편했어요. 너무 마음 편하고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원격을 하고 싶어. 원격으로 뭔가를 동작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원격이라는 걸 쓰려고 그러면 항상 이런 게 필요한 거죠. 틀어놔야 된다는. 틀어놓고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한번 하고 싶어. 그러면 또 기본적인 것이 살짝 붙죠. 기본적인 것은 그냥 원격의 릴레이의 접점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틀어놓고, 그죠? 자동으로 틀어놓게 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전기랑 다 켜놔야 되잖아. 켜놓고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 그 리모컨이 있어야겠죠? 그 리모컨을 어디다 다냐면 여기다 다는 거죠. 이거를 또 지워야 되는 게 살짝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하네. 여기 자동으로 내려가기 전에 거기에 접점을 하나 살짝 쓰게 되면 여기다 쓰면 되나? 여기다. 여기 스타트 버튼에 A 접점을 이용해서 요게 이제 뭐랄까 무선 원격 제어 릴레이 뭐라고 써야지? 뭐라고 써야 돼? 릴레이 좀 애매합니다. 요걸 쓰면 돼요. 요걸 쓰면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진 않다. 제가 이거 끝났지만 살짝 원격 제어해서 순차 제어하는 것 여기다 진짜 요걸 쓰면 되는지 그거 한번 연결해서 잠깐 해보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세요. 제가 저거 다는 것까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리하게 무선 원격 제어는 전기를 연결했습니다. 전기를 연결한 다음에 리모컨으로 누를 때만 살짝 동작되게 여기 뭐 컴 단자를 컴퐁 단자를 꽂아놨었는데 그걸 뺐어요. 빼고 누를 때만 잠깐 붙여주게. 이게 여기 푸시 버튼에 요거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잖아. 붙여서 X1이라는 걸 동작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요걸 뺄 거예요. 빼지 말고 조금 왜냐면은 저기 터미널 단자로 연결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선을 끊을게요. 끊어서 연결만. 이거 아닌데? 틀렸어. 딱 끊었다. 틀렸어. 이거 붙여줘야겠네. 다시. 이거 하도 고민을 해서 그런지 제가 살짝 헤맸습니다. 왜냐면은 누르는 것만 붙여주면 되잖아. 접점을 붙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살짝 헤맸습니다. 제가 한 분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이거 회로를 만들어서 올려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약속을 지키진 못했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아니고 약속을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시간을 좀 들였어. 시간을 좀 끌은 것 같은 제 실력의 부족으로 아쉽지만 제 실력의 부족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제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과수원이라는 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평지에 잘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좀 높은 곳에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물 빠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살짝 높은 곳에 만들면 굳이 원격이니까 아주 멀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언덕이나 이런 게 올라가지 않아도 저는 그래서 요 스위치만 붙일 거예요. 스위치의 접점만 서로 연결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켜주는 온 스위치, 그죠? 순차 제어 한 번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스위치에다가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릴레이의 접점을 이용해서 켜겠다. 요게 솔직히 이제 성공이라 그러면 그렇고, 이제 어찌됐든 됐으니까 마음 편하게. 또 다른 분도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비닐하우스 그 인터록이 안 된다고. 제가 잘못 회로를 짰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실력이 없으니까 약속을 못 할 것 같아. 자, 컴에 나가죠. 이렇게 원격 제어하는 거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스위치를 좀 쓰는데 편리할 것 같아. 저 방에 불 켜고 끄는 거는 제가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되게 편하거든요. 진짜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디다 달지? 여기다 할까?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일단 전원 넣고, 수동으로 일단 한 사이클 한번 돌려볼게요. 붓고 타이머 먹고, 이 구역도 먹고 있고 지금 동작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러고 이제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하고 이제 가수원에 갔지만 스위치를 또 관수를 그냥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좀 달아놨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죠? 지금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눌렀다 띄었더니 지금 순차가 돼요. 이렇게. 이 구역별로 램프도 하나씩 다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달 수도 있어요. 왜? 얘 지금 두 개 릴레이가 접점을 안 쓰고 있잖아. 하나만 접점을 써서 밸브에다 전기를 연결을 해도 돼요. 하나는 컴 단자처럼 이렇게 단자대에 우리가 흔히 쇼트바로 연결을 해갖고 미리 한 선은 연결해 놓고 릴레이 접점 하나만 해서 이렇게 멀리서 봐도 지금 1구역과 2구역이 지금 순차로 물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램프를 달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도 제가 본의 아니게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도 영상을 찍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조금 수동은 되지 않습니다. 수동도 될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이걸 또 틀어야 되고 복잡해지겠지. 진입 우선 회로를 짜가지고 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순차 제어도 되고 확실하게 원격도 되고, 이게 이제 2구역이지만 3구역 4구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 회로, 아까의 그 회로 도면 보셨다시피 옆에다 하나씩만 더 타이머를 장착을 하고 스위치를 장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완벽히 이해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스위치가 좀 다르다. 3단 스위치며 B 접점이 2개 있어야 되고 A 접점이 2개 있어야 된다. EB, EA 3단 스위치 셀렉터 스위치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관수 회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깊이 좀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지만 좀 힘들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자, 회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원격 제어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갑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